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8월 27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FBI 진술서가 오늘 드디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술서는 그간에 러시아 스캔들에 사용하였던 것과 같은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술서의 거의 반 이상이 검은 먹펜으로 다 지워져 있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진술서의 타이틀만 나타나고 있는데 NDI, 즉 국방정보라는 표기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간의 DOJ와 FBI가 주장하였던 핵 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아무런 타이틀이 나오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FBI와 DOJ는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괴롭히고 또한 그의 지지를 낮추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정치적인 도구로만 이 진술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편 여기에 전문가들은 2016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파이자 영장을 신청하였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때 당시에는 야후라는 뉴스 매체에 실린 내용을 가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파이자 영장을 받았듯이 오늘날에는 CBS 뉴스를 가지고 영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카드라를 가지고 영장을 받은 것이죠. CBS가 1월 달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박스에 해당하는 국방 관련 서류를 마라라고로 가져갔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던 시절입니다. 나오기 몇 시간 전에 그런 보도를 함으로써 오늘 FBI와 DOJ가 그것을 가지고 영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라인하르트 판사는 불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영장을 발급하기 40일 전에 다른 사건에서 이해상충 관계로 그 판결에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마땅히 내 사건에서 손을 떼고 영장을 발급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따끔하게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금 공방전에서 민주당이 절대 열세적인 상황에 도래한 것은 DOJ와 FBI의 엉터리짓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약 8천만의 관객을 확보하고 있는 영화가 지금 개봉될 예정으로 오늘 시사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바로 내 아들 헌터라고 하는 헌터 바이든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그 내용에는 헌터 바이든의 그간의 행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 바이든이 어린 딸과의 샤워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오늘 밝혀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논평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영화를 관람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진실에 가깝다고 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약 6만 명의 노숙자가 LA 카운티에 생활을 하고 있으며 LA 카운티에 속한 호텔에 객실 방수 약 2만 개가 매일 밤 비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는 이번 주민 법안으로 발의한 내용을 보면 이 2만 개가 있는 호텔을 카운티가 차용을 하여 노숙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러나 첫째 이들의 문제는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호텔에 한 매니저의 말이 아주 전곡을 찌릅니다. 자기가 묵고 있는 호텔에 옆인지 또는 앞방에 있는 사람이 노숙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과연 그 호텔에 돈을 내고 들어가서 묵겠습니까 하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얼토당토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민들 보고 투표하라고 괜히 설레발만 풀고 있는 LA 카운티가 되어 있습니다. 뉴욕이 이런 발상을 가지고 지금 난리법석을 피고 있으니 LA라고 질소냐하고 여기에 같이 동참하여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 행정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빌 클린턴과 많은 정계 요인들이 관련되었던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을 몇 번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제프리 앱스타인의 멘토이자 동료이기도 또는 투자자이기도 했던 오펜버그가 자기 아파트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부패가 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 현재 부검 중이며 수사관들은 그가 오펜버그가 맞다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프리 앱스타인의 소아성애와 그 밀수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오펜버그는 원래 뉴욕 포스트의 사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프리 앱스타인과 엮여서 1980년대에 폰지 사기로 입건이 되어 약 18년의 형을 살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가 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맨 먼저 했던 것이 제프리 앱스타인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폰지 사기를 같이 했는데 돈은 제프리 앱스타인이 다 챙겨서 섬을 만들고 그게 빌 클린턴을 비롯한 많은 전개 요인들을 초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상한 것은 제프리 앱스타인과 연결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동 성매매 밀수 혐의로 프랑스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제프리 앱스타인과 또한 관련이 되어 있는 장르 브루넬이라고 하는 모델 에이전트가 지난 2월에는 프랑스 교도소에서 목매어 자살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프리 앱스타인의 소아성매매 밀수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그의 마지막 처인 기슬리 맥셀밖에 없습니다. 기슬리 맥셀이 뭐를 쥐고 있는지 안전핀을 제대로 해놓은 모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무디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 올해 경우에 따라서는 20%까지 집값이 떨어지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183개 도시를 기준으로 무디스가 평가 보고서를 내어놓았는데 그 가운데 거품이 많은 아리조나주 피닉스의 경우에는 20% 이상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5%부터 많게는 25%까지 떨어지는 모든 데이터를 한 장의 지도로 내놓은 것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413개 도시들은 약 25%가 과대평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버블 시장이 생겨 여기에 대하여 집값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 대도시의 경우에도 5% 내지 10%가 떨어진다고 오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하고 있는 과정에 연준에서는 제롬 파월 의장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물가와 모든 유가는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조 바이든이 8월 달에는 유가를 잡았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그건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자기 취임 전에 2, 3불 하던 유가가 7불까지 올랐다가 그저 6불대로 머무르고 있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서민들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미국이 옛날에 풍요롭고 자유로웠던 미국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이 학자금 탕감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법률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조 바이든은 그럴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채무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대납을 하려고 하면 정부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므로 그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자기 공약을 지키는 듯이 하여 지금 민주당을 지원하기 위한 선거 유세 시즌의 한 말이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이 선거를 의식해서 한번 써먹었던 공약을 또 써먹는 것 아니냐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보도하여 드렸던 바와 같이 행정부에서는 세부 사항을 시행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조 바이든이 법적 권한도 없는 일을 떠들자 여기에 세부 사항을 찾는다고 설레발을 쳤던 이 행정부 참 끼리끼리 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모더나 제약회사가 화이자와 바이오엔텍 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 mRNA 특허권 침해를 소송하였고 또한 독일에도 같이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바이오엔텍을 통하여 많은 돈을 벌었지만 모더나는 별로 벌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mRNA 백신 기술 개발은 모더나의 특허품인데 화이자가 이것을 도용하였다고 하여 법원에 제소를 한 것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약품 사기 사건의 두 주범이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아주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CDC 발표에 따르면 미국 동북부에 해당하는 미시간, 오하이오, 인디아나, 펜실베니아 4개 주에서 이콜리 박테리아에 감염된 환자가 약 84명이 나타난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CDC가 역학관계를 조사해보니 바로 공통점이 웬디스 햄버거에서 햄버거를 먹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웬디스 햄버거를 조사하였더니 거기에선 또 바로 로메인 상추를 먹었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어 CDC에서는 로메인 상추를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로메인 상추가 종종 말썽을 부리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우리가 상추 종류는 깨끗이 씻어서 그때그때 먹지만은 미국에서는 로메인 상추나 모든 상추들이 물로 수확을 하기 때문에 깨끗하여 씻지 않고 그냥 곧장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요번에 그쪽은 바로 홍수 대란이 났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홍수가 범람하면서 땅속에 있던 박테리아 균들이 상추에 좀 묻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